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7월 30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60.29포인트 상승한 26,539.57에 S&P 500지수는 40포인트 상승한 3,258.44에 나스닥 지수는 140.85포인트 상승한 1542.94에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고용률 및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올 2분기 24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또한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한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GM은 이날 2분기 8억 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16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퀄컴은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는 분기 실적 호재와 더불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특허권을 장기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주요하였습니다. 또한 WTI 원유는 배럴당 23센트 상승한 41.27달러의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도 60센트 상승한 43.82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금값은 전 거래일보다 0.9% 상승한 온스당 1962.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9일 코스피는 6.17포인트 상승한 2263.16에 마감했으며 기관은 3,376억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은 484억 원, 2,97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보험, 기계, 통신업, 서비스업 등이 상승했으며 의약품, 의료정밀, 은행, 섬유의복, 증권, 건설업은 하락했습니다. 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LG생활건강이 2.9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뒤로는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화학 등은 하락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4포인트 상승한 808.59에 마감했으며 개인이 1,89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억 원, 1,67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시젠, 펄어비스, CJENM, SK워티리얼즈, 제넥신 등이 상승하였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KMW, 에코프로비엠은 하락하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이 달러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포를 유발하고 있으며 국제 외환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세가 저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28일 기준 93.70으로 이달에만 3.7%가량 하락하며 2018년 6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향후 12개월 안에 온스당 2,0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1,944.6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가량 불어난 상황이지만 경기 회복은 더딥니다. 조금씩 줄어들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미 행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회복기금 마련에 정상들이 합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당 1.2달러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 6월 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지위는 공고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경쟁적으로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비해 재정 적자 폭이 크다고도 볼 수가 없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CNBC는 올 2분기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1,300만 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1분기보다는 225%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50만 대도 팔지 못했지만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1이 인기를 끌면서 2분기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플로라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11은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플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량은 같은 기간 3,660만 대로 아이폰을 크게 앞섰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로 애플보다 낮습니다. 반면 중국 상위 5대 업체인 오포, 비보, 샤오미의 휴대전화 판매량은 모두 지난해보다 17% 줄었습니다. 한편 애플은 오는 30일 2분기 공식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일본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 초고성능 D램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공급 수량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삼성전자의 HBM2가 이 슈퍼컴퓨터에 최소한 30만 개 이상 탑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자존심을 걸고 개발한 슈퍼컴퓨터에 삼성전자 제품을 탑재한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를 대체할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는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일본 언론 등에서는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제품에 크게 의존하던 분위기였던 일본에서 삼성전자 HBM2를 탑재한 것은 이들 미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한참 뒤처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슈퍼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려면 CPU와 초고성능 메모리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삼성전자가 특유의 기술력으로 일본의 자존심인 슈퍼컴퓨터를 뚫었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GM과 중국 상하이 자동차 울링의 합작사인 CAIC GM은 현지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순수 전기차 뷰익 벨리 7에 LG화학의 새로운 모듈식 고성능 55.6kW 배터리를 탑재하였습니다. 이번 수주가 의미를 갖는 것은 상하이차가 만든 다른 전기차의 CATL 등 자국 업체의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며 중국의 강력한 보조금 정책 등의 노골적인 자국 보호주의로 배터리 사업을 급속도로 키워왔고 특히 사드 이후인 2016년 말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올 1월 중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모델 3에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뷰익 벨리7을 출시, 이달 말로 예고된 충칭 진캉의 전기 SUV 세레스 S F5까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가 줄을 잇고 있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 입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점유율 5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는 2035년에는 2018년의 16.9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업계의 관계자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프리미엄급 차종에는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한국산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다며 결국 실력이 보호무역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민간 상업용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 사업체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기술력을 보유한 한화는 전 거래일보다 8.19% 상승, 하나시스템은 3.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는 비츠로테크가 개장 직후 30%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의 엔진 점화장치 부품에 고체 연료를 장착하며 이미 고체 연료 기술을 보유했으며 국내 유일한 위성 시스템 개발업체인 세트릭아이 우주항공 관련 연소실험 설비를 판매하는 한양E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해 가스 발생기 등을 설계한 비츠로테크도 수혜주로 거론됐습니다. 이동원 대신증권연구원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제거로 발사체 관련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위성 사업을 보유한 방산업체와 위성 관련 업체의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체 연료 빗장은 풀렸지만 단기간 내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비츠로테크 관계자도 현재 개발 중인 것은 액체형이라며 고체 연료 개발이 사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경제 뉴스들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